안녕하세요. 6월 19일이네요. 벌써 수요일이고 이번 주 한 주도 참 빠릅니다. 오늘 아침부터 폭염주의보 문자가 왔는데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 멈치게 투자에 진심인 남자 투진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항상 시작은 시장부터죠. 시장부터 미국장부터 좀 체킹해보고 매매를 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좀 하락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도 역시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장막판에는 좀 상승하는 듯 시가 위로 올라가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는 다우는 0.15% 상승, 나스닥은 0. 종합지수죠. 0.03% 상승, S&P 500은 0.25%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랑 10년 만기 국채 만기는 0.1%, 달러는 0.05% 하락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조금 내린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주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세도 어저께는 또 0.16%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저께는 좀 엔비디아를 빼면 좀 할 얘기 없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를 찍었습니다. 지금 크기를 보셔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찍었는데 지금 거의 조가 넘는 단위죠.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금력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애플, 테슬라, MS, 인텔, AMD, 아마존, 메타, 알파벳 다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이틀 동안 상승을 했던 구간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이 다 엔비디아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요즘 상승을 하는데 사실 지금 다들 생각하잖아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만한데 라고 말씀을 하는 뉴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장중은 하락 매물이 쏟아져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지표 발표가 좀 있었죠. PCE 발표가 있는 상태에서 고점을 전일 고가를 딱 찍고 하락을 보여줬는데 얘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시가 위쪽에서 상승 마감을 한 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거의 엔비디아가 어저께 시작할 때 마이너스 0.8, 0.6부터 시작했는데 그거 지금 다 끌어올리고 3% 마감을 해버리니까 나스닥이 좀 더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장 초반 하락 후 후반부 상승 후 마감 아래 꼬리 양봉으로 장 강세 흐름 유지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 마감은 그냥 하락이 나와도 장 마감은 상승으로 지금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이 지금 7일째죠. 월화 어제까지 7일 동안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나 힘이 좋고 지금 다른 상위에 7위 정도에 있는 애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살짝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단단하지 않나. 조정이 나와도 조정이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이 땅을 좀 다지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어제 브로드컴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좀 이거는 볼만할 것 같아요. 이거는 소매 판매 어저께의 결과 발표인데 조금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둔화된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저께는 예상치보다 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주로도 지표가 발표가 되고 상승을 했다가 다 말아내리면서 좀 더 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하락으로 접혀서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장중에
너무나 높이 올라와서 잠깐 조정을 받는 느낌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치우치는 경제 지표가 나왔다고 보고요. 뉴스들을 좀 찾아보면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본격적인 소비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소비 성장의 완화만 둔화만으로도 연준은 9월 금리 인하에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은 9월 달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요일 9월 달은 좀 힘들고 한 연내에서 좀 하락을 한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때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1월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11월, 12월 달쯤에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데이터를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황을 말씀드릴 때 사실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요한 것들을 좀 갖고 오면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 중립적인 해석보다 제가 조금 생각을 하는 방향 쪽으로 시황을 전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모든 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매매를 하면서 좀 중요한 것들 좀 체킹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소매 판매 예상주다 4회 그리고 밑에는 이제 달러랑 국채예요. 이거는 국채 선물 국채고 이거는 달러인데 경기 둔화 우려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달러는 약세 증시가 매우 매수 유입. 일단 달러는 105를 깨고 104.90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채와 달러가 떨어지면 증시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또 국채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증시는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국채와 달러가 둘 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4.2, 4.3 그 사이대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그쪽에서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방향인데 사실 국채가 올라가면 기준금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원해하고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국채에 지금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국채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국채 그냥 자금을 사서 주식처럼 뭐 갖고 있는 그게 좀 요즘 트렌드라기보다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시황을 하고선 좀 주식이랑 맞물려서 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달러랑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건 무슨 차트일까요? 이거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그냥 계속 우상향입니다. 눌림이 줘도 우상향, 내려가도 우상향, 그냥 조금 뭐 조정을 주면 그냥 바로 또 반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위만 보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실제로 액면 분할을 시작해서 120달러 시작했는데 지금 135불입니다. 이제 2주 됐거든요. 2주 만에 15불이 올라간 거예요. 뭐 만약에 1200불에서 15불이면 에게 이럴 수 있겠지만 120불에 15불이면 거의 10% 이상 지금 거의 올라갔다고 지금 보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냥 살며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비디아를 사람들이 액면 분할을 시작해서 1200불에서 120불이 됐는데 그게 액면 분할된 120%가 1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지금 120불에서 1200불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에서 얼마나 시총을 갖고선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뭐 거의 뭐 제가 말씀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가 도는 돈이 조에서 이제 경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얘네들이 1200불까지 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AI가 시작이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막 예전에 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전기 배터리죠. 그게 굉장히 핫했고, 그전에는 바이오주였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AI 반도체주가 1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주들이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밸류, 그 다음에 바이오가 지금 맨 마지막으로 뭐 쏠리는 것처럼, 거의 이제 자금이 두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 AI 반도체 주들만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드컴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주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펌핑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내려왔다가 좀 저가 매수가 붙었던 애들이 쭉 올라가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얘가 조금 올라간 거에 좀 조정이 나오면 다른 AI 반도체주가 또 올라가게 되고, 지금 계속 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상승이거든요. AMD만 살짝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AMD도 뭐 반도체 중에 뭐 높은 상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MD도 뭐 지금 사실 못 올라갔던 이유는 신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생각보다 적고,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실망감이 커서 AMD는 좀 소폭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다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죠. 시총 1위. 그래서 지금 AI 기대 여전히 강해. 메가캡 지수견인 내년까지 이어지며 중소형주 확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중요해 보여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이런 사진이에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장대로 나왔던 이유 뭐냐면,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메가갭, 제가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의 경기를 끌고 간다, 계속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2003년부터 예시를 봤던,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분석한 글인데, 사실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매년 지나갈수록 상위에 있는 시총의 기업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투자금이 좀 들어오고 자금이 돌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평준화를 가질 거다라는 이제 예상에 대한 그래프인데,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04년도 37% 이상이 그 상위에 있는 7개 주죠. 걔네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좀 그래도 20%면 5분의 1이죠. 그 5분의 1의 금액을 얘네들이 시총에서 이 정도 금액을 얘네들이 갖고 있으면서 좀 상승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증시가 갑자기 빠진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올해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사놓으세요. 지금 뭐 M형분할해서 120불이면 살만하거든요. 뭐 1200불이면 좀 부담이 가는 금액이겠지만, 뭐 120불 정도는 뭐 100주, 200주 정도 사두면, 뭐 옛날에 뭐 저희가 뭐 삼성처럼 뭐 완전 바닥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대 얘는 계속 갖고 있으면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몇 배 이상 큰 주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는 종목의 주식 자금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를 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옛날에 그 짤도 있었잖아요. 삼성 어떤 할아버지가 삼성을 완전 초창기 한 거죠. 한 주에 10,000원이었나? 10,000원도 안 됐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배당주죠. 배당을 받고 이제 금액을 받는 건데,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주식은 올라가게 되면 배당을 받는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를 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로 보통 주식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냥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보고 그 주식을 사서 이제 수익을 보고 하는 건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출, 실적이죠.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없이, 상승도 없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주들은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배당주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주. 그쵸? 이게 배당주가 다 주식마다 달라요.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이제 몇 프로 이제 계속 바뀌고선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제 배당주의 퍼센테이지를 좀 소폭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걸 계속 끌고 가거나 이렇게 막 바뀌는데,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꼭 배당주를 확인하세요. 근데 배당주를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랐다고 내려보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기업들은 보통 상승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좀 더 크고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양아친 거죠. 내가 더 가지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자금이 돌아서 회사가 좀 커지고 기업적으로 좀 자금력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갇힌 거죠. 즉 사실 주식은 이제 한 주에 얼마처럼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 지분을 사는 건데, 그 지분에 산 거에 대한 배당주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갖고선 이제 실적이 올랐으니까 당신한테 이거를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배당주인데, 배당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죠. 보통 3%에서 3.5%에서 4% 정도의 배당주를 보고, 좀 높다 하는 애들이 6% 정도까지 이제 배당주를 받는데, 이 배당주라는 것도 사실 금리 인하랑 금리 인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배당 금액도 또 보통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데, 배당주라는 건 사실 좀 멀리 보는 거예요. 투자를 봤을 때 뭐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뭐 내가 지금 수익을 봐가지고 빼야지가 아니라, 사실 배당주로 수익금을 보고 그 기업 가치를 사가지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이제 배당 금액을 늘려가면서 좀 받는 퍼센테이지도 또 그러니까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그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고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또 가지면서 이 배당주를 가지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보신다, 주식을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 하도 오픈되는 게 많아서 네이버에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치시면 얘네들이 다 나와줘요. 뭐 빚이 얼마인지,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대출을 왜 받았는지, 그리고 실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적 자체에서도 이제 다 나뉘거든요. 영업이익이 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주고 이런 게 다 지금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게 사실 주식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S&P 500에 대한 증권사들의 예상인데 결론은 상승이에요. 더 좋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과열이 아닌 좀 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5%대에서 6%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즉 S&P 500을 갖고 있는 그 증권사들 사람조차도 아직까지는 증시가 좋다. 내려갈 수 있진 않고 좀 더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한 내년 정도 돼도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거의 지금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워런 버핏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다라는 게 떴을 때 유튜브에는 모든 경제나 시황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워런 버핏 사진을 갖고선 이제 현금화 할 때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냥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유튜브에다가 만약에 미국 시향 이렇게 치시면 다 전면에는 엔비디아 시총 1위 달성이 거의 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상승을 한다.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급락이 아니라 그냥 소비에 대한 둔화가 좀 나오는 모습이다. 하락세가 뭐 급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둔화된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걱정하면 돼요. 맞아요. 태용님처럼 분위기도 전망도 다 상승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지금 내려갈 수 있다, 뭐 내려갈 거다, 언젠가는 뭐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거다 이런 조차의 예상이 1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쏠림 현상이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뉴스를 찾아보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트렌드로 잡힐 수 있다.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시장을 끌고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끌고 가는 게 조금씩 둔화가 되지만 이게 둔화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럼 뭐 여기 적혀 있으면 S&P 500의 미디언이라고 중간 정도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자금이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이 이 대형주에서 이 밑에 있는 중간 밑에 그리고 러셀 2000도 똑같죠. 하위에 종목 있는 종목들로 자금이 돌면서 자금이 돈다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증시는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코멘트를 보여드렸는데 뭐 보시면 금융요건 개선 시적 AI 효과로 강세장 이어져 뭐 특히 AI 기대 강해 투자자들 쉽게 이탈 안 할 것 그리고 뭐 제프리스는 뭐 유로존 붕괴는 과장 뭐 위험 자산 긍정적 시각 유지 미국 증시 선호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나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이 다 지금 미국에 몰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을 보게 되면 그냥 박스죠. 하락도 상승도 아닌 그냥 박스 유지입니다. 코박스죠, 코박스. 그래서 국내 선물은 사실 안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차라리 그 시간대 다른 장을 분석을 해서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B&I 멜론 같은 경우 연준 입장 확장된 건 아니지만 올해 2번 인상 예상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연준 사람들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얘네들은 긴급 연설이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연설들이 계속 있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연설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멘트만 갖고 왔었는데 뭐 인플레 고용 확신 시 금리 유지해야 2% 확신 갖기 일러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리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예요.
근데 만약에 연준 이사들이 여기서 금리 인하할 거고 정말 조만간 곧 할 거야. 이거가 정말 내용이 다르거든요. 하긴 할 건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좀 섣부른 행동일 수 있어. 근데 하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할 건데 이걸 언제 하지?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투자에 목마르고 계속 자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리를 하게 되면 증시가 뻥튀기가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를 딱 하는 순간 증시는 살짝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빠지죠. 달러 빠지면서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좀 차트가 살짝 눌릴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만이 답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폭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 힘이 강하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점도표를 굉장히 유심하게 본다고 했으니까 점도표는 인베스팅 들어가거나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시면 그런 게 이제 점도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표에 따라서 파월이 좀 많이 참고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지금 점도표 중에 한 명만 금리 인하 쪽으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참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딱히 경제 지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영국 거 근원 CPI 상승률은 이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뭐 거의 유로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 건 없고요. 그냥 그리고 오늘 조기 마감입니다. 나스닥은 본장을 열려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좀 프리장보다는 좀 더 움직인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장이 2시에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번에도 조기 마감한 적이 있어요. 2시에. 그때 나스닥은 상승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봐야겠죠. 근데 지금 장은 내려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죠. 조정 주면 더 올라가고 추정 주면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 포지션이 더 낫고 지지를 찾아서 올라가는 녀석을 잡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국 증시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특별한 건 몇 개 없기 때문에 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전일 거래 시황을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을 했고 선전성 송분지수도 상승을 했어요. 홍콩 지수는 살짝 소폭 하락을 했는데 어저께 하락분에 대한 상승분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후 3시인가 4시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오늘 지금 장초에서 장 이후까지의 모습을 보여 제가 차트를 가져온 건데, 지금 보시면 18,436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장 시작의 최저점은 18,025인가 26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틱 정도로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보통 장 시작하기 뭐 전이나 후나 다 종합해서 적긴 하는데, 장 초반 차익 조정 이후 야간 선물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추세 바닥권에서 매수 유입 중. 그래서 최근 3거래일 위안화 확률 상승 마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보는 편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 오늘 계속 오후 2시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도 상승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거의 400틱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거의 2.5% 이상의 상승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좋은 뭐
중국 증시에 어떤 게 좀 좋은 게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당 지부 강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권간에서 보시면 자본시장 지적 발표, 추진 발표, 주권 발행 및 상장, 지분 매각, 상장 폐지, 거래 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각 분야의 취약점 보완 가속화. 그러니까 시장 전망 계속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중국에서는 이것저것에 계속 이런 행동들도 하고 막 움직임도 보여주는데, 이제야 좀 항생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황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차트대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생 일봉을 보시면 정말 그냥 일봉상 60선의 지지를 받고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젠 20선까지도 한 방에 돌파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차트가 지금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일봉상 21선에서 지지받으면 다시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4월 18일 2달 전이죠. 2달 전부터 정말 쉬지 않고 올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저점을 보시면 16,000대 초반이었거든요. 16,000 지금 50, 뭐 40 이쯤에서 올라가서 19,70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3,700틱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고 나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차트상으로 지금 60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세 바닥권에서 매수가 유입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항생은 좀 추세 변경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가파르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세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즉 지금 자금이 조금씩 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월 대비 1.4p 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은행주도 살아야 돼요. 항생은 보통 부동산이랑 은행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술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 뭐 상승 모멘텀을 잡고 다시 좀 올라가는데 힘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차트상으로 저렇게 움직여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모멘텀적으로 너무 큰 상승 요력이 있어서 얘가 상승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생은 시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향보다는 좀 차트에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하이 금융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는 제가 계속 찾아보고, 만약에 좀 특별한 게 나오면 뭐 장 중에 제가 매매를 했을 때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더 특별한 게 있다면 제가 내일 뭐 이렇게 장 시황 설명을 할 때 제가 내일 좀 이건 꼭 알아야겠다라는 건 좀 찾아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시황이랑 미국 시황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